안녕하세요. 힐링무브TV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 근육학에서는 표층 기립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표면 기립근, 표층 기립근이 있고 그리고 심부 기립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층과 심층으로. 그래서 심층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표층 기립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근육이 이 왼쪽에는 장늑근이라는 근육이고 오른쪽에는 최장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두 가지의 표층 기립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은 이 럼버고, 그러니까 즉 요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근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바로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기립근을 무조건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이 왼쪽 사진에서 이 기립근 같은 경우는 제일 안쪽에 있는 극근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장늑근, 최장근입니다. 두 번째가 최장근, 세 번째가 장늑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기립근인데 이 중에서 제 안쪽에 있는 극근은 심부기립근으로 분류가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두 가지 근육 형태, 그러니까 최장근과 장늑근, 이 두 가지 형태는 표면 기립근으로 분류를 해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표면 기립근 중에서도 흉최장근, 흉장늑근, 요장늑근 이러한 근육들의 TP가 발생되기가 쉽다는 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해부학적인 특징을 보면요. 먼저 조금 더 바깥쪽에 위치한 장늑근입니다. 엉덩갈비근이라고도 하고요. 장골에서부터 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말 그대로 장늑근입니다. 그래서 일리오 코스탈리스라고 하는데 코스탈이 갈비뼈라는 뜻이고요. 일리오는 일리움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장골과 늑골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이 길기 때문에 요장늑근, 흉장늑근, 경장늑근, 즉 허리에 붙는 것과 또 등에 붙는 것, 목에 붙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래를 자세히 보면 세 갈래인데요. 이 허리에 붙는 갈래가 있고 또 등 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목으로 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갈래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정지를 공부하게 될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근육은 천골이나 이 장골에 붙어가지고 갈비뼈 전체에 다 붙는구나. 근데 허리에 있는 근육도 있고 또 등에 있는 근육도 있고 또 목에 있는 근육도 있고 이렇게 좀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기시나 정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늑근과 마찬가지로 최장근도 흉최장근, 또 경최장근, 두최장근 이런 식으로 세 갈래로 또 갈라집니다. 원래 보이는 거는 마치 한 갈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갈래가 갈라져서 주로 등에 붙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목에 붙는 부분이 있고 또 머리로 붙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차장근이랑 두차장근은 좀 미비하고 흉차장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TP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청골에서부터 장골능에도 붙죠, 청골에도 붙죠, 요추 극돌기에 붙죠, 그리고 흉추의 횡돌기에도 붙죠.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서 갈비뼈에 이렇게 2번부터 12번까지 붙게 되죠. 요추 횡돌기에 붙죠, 흉추 횡돌기에 붙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붙으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길게, 그래서 이름 자체가 최장근, 가장 긴 근, 척추에서 가장 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D 해부학으로 이 기립근, 표면 기립근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신에 있는 이 모형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승모근이나 아니면 광배근은 당연히 걷어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걷어내고 또 한 층을 더 걷어내니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라고 해서 하후 거근이라는 게 있고요. 또 위쪽에 상후 거근이 있습니다.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이 상후 거근과 하후 거근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안에
기립근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층으로 말을 한다면. 그래서 이 기립근 중에서도 가장 긴 근육, 롱기시머스 소라시스, 흉 췌장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일리오코스탈리스니까 장늑근이에요. 일리오코스탈리스 소라시스, 흉장늑근, 또 일리오코스탈리스, 이게 요장늑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장늑근, 그 다음에 최장근,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파이널리스라고 하는 극근인데, 이 극근 같은 경우는 심부 근육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표면 근육이 이렇게 한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게 표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실질적으로 등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자, 보다시피 제가 지금 그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본 췌장근이나 장늑근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승모근이나 광배근에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상당히 넓은 부분에 등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능 및 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측 작용과 그리고 또 편측, 한쪽으로 할 때 작용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측 작용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척추를 당연히 신전시키겠죠.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이겠죠. 그리고 한쪽, 편측으로 작용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몸통을 회전시킨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수축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90도 굴곡하는 동안에 최대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몸통을 뒤로 이렇게 드는 동작보다는 우리가 인사하듯이 앞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 그럴 때 척추 기립근은 신장성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신장성 수축으로 중력에 저항해서 몸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더 많이 쓰인다. 요거를 좀 간파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 작용에도 쓰입니다. 특히 여기는 호기와 흡기라고 했는데 흡기에 더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은 기립근이 척추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척추가 뒤로 젖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흉곽이 더 열릴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더 몸통을 들면서 흡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왼쪽 근육들은 오른쪽 손을 쓰고 있는 동안에 더 활성화된다. 자, 이 얘기는 크로스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뭐냐면 왼쪽 손이 사용될 때 오른쪽 허리가 사용이 더 되고, 오른쪽 손이 사용될 때 왼쪽 허리가 더 사용이 더 많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흉장늑근은 두 가지 연관통, 통증 유발점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T6, 그러니까 흉추 6번 분절 정도에 위치를 하는데, 자, 주로 하각이 7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 더 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척추와 견갑골 내측연의 사이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 통증 유발점은 견갑골 하각에 집중된 통증을 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슴 앞쪽으로도 약간의 통증을 확산해서 방사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몸통을 돌릴 때 결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린다. 그러니까 담결린 것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좀 나타내게 되고요. 또 심호흡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견갑골 내측연이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고, 또한 왼쪽 통증, 만약에 이 왼쪽이 통증이 오면은 왼쪽은 심장이 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통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통증으로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심각한 통증도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흉장늑근의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T11, 그러니까 11번째 흉추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12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마 11번째일 텐데, 그 11번째 측면에 주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장늑근과 흉장늑근이 주로 만나는 그 부분이고, 자, 통증은
늑골과 아래쪽 늑골과 그리고 하복부 같은 쪽의 하복부까지 통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아래쪽에 있는 늑골 그리고 하복부까지 통증을 유발한다 라는 거고, 심하면은 위쪽으로는 이렇게 선을 따라서 견갑골까지도 확산된 통증을 일으킨 확산된 통증을 방사합니다. 자, 증상으로는 특히 이 아랫배가 당기게 되면 충수염으로 오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충수염으로. 네, 충수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잘 알고 있죠. 네, 그 충수염으로 오인을 하기 쉬운 통증이, 왜냐면 이 배에서 강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1번이랑 12번 갈비뼈가 아프다 보니까 늑간신경통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늑간신경통. 갈비뼈를 지배하는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늑간에 통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으로도 오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는 요장늑근의 TP인데 L1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L1. 자, 지금 이 부분이 아마도 5, 4, 3, 2, 1이니까 L1 부위겠죠. 측면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데 양상으로는 엉덩이 중간과 그리고 12번째 늑골, 그리고 외측, 그리고 전체 엉덩이와 허리. 사실 이 지점이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엉덩이 부분에 집중된 통증을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엉덩이 중앙에 고정된 통증을 느끼게 하고요. 심하면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관절은 이 측면에 있죠. 네, 이제 두 가지 통증 유발점만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장늑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최장근에는 두 가지 통증 유발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로 생기는 흉최장근에 있어서 10번, 11번 흉추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10번, 11번 흉추 라인에 있는 통증 유발점입니다. 자, 사진과 보시다시피 엉덩이에 집중되는 통증, 그걸 따라서 방사되는 통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허리도 아플 수가 있고요. 특히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환자는 만약에 바닥에 닿는 엉덩이가 아프다, 앉게 됐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을 때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통증 유발점 때문에 엉덩이가 계속 아프겠죠. 그 아픈 통증 때문에 대둔근에 위성 TP가 발생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통증 유발점은 흉쇄장근의 L1 부위입니다. 자, L1 부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 허리 쪽에 존재하겠죠. 통증 유발점은 두세 분절 아래 허리와 장골릉의 통증을 방사하는데요. L1이니까 L2나 3분절에도 방사를 할 수가 있고, 퍼지면은 장골릉 부위에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에도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겠죠. 이러한 통증 유발점이 생긴다면 허리 전체를 감싸지는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양쪽 다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양쪽 다 생기게 되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아프다고 하고, 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도 아프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사무직에서 앉았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라는 증상, 또는 계단을 걷거나 내릴 때도 아프다고 하거나, 또는 편측 한쪽만 만성적으로 긴장이 되면 중둔근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쪽으로 체중을 짓지 않고 빠르게 반대쪽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체중 부하를 적게 하기 때문에 중둔근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둔근은 신장성 약화가 되면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문제를 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통증 유발점의 관리는 역시 클리니컬 마사지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위의 사진처럼 손바닥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먹으로 해도 되는데 이 클리니컬 마사지의 핵심은 근육의 섬유의 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립근은 쉬운 게 대부분 골반에서부터 등을 따라서 목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 선을 따라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손바닥도 있지만 팔꿈치로도 할 수가 있겠고, 주먹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손끝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도 이렇게 겹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클리니컬 마사지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표층 척추 기립근이 문제가 생기냐? 자, 먼저 갑작스러운 과부하나 아니면 반복적인 미세 충격에 의한 원인인데, 그것은 척추를 너무나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척추는 언제 많이 다치냐면 굴곡이랑 회전을 섞어서 쓰면 많이 다칩니다. 척추의 굴곡과 회전.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굽혀서 밑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럴 때 척추를 삐끗하는 염자가 생기는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급성 염자. 그래서 이러한 과부하나 아주 작지만 반복적인 미세 충격이 척추를 아프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길이가 불일치하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 A 사진을 보니까, 자, 상체는 맞는 것 같지만 하체가 지금 A가 오른쪽이 더 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B와 같이 하체를 잘 제대로 놓는다면 오른쪽이 더 길기 때문에 오른쪽 장골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는 휘게 되겠죠. 측만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척추를 제대로 하려면 짝다리를 짚게끔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리에 쿠션을 넣거나 아니면 다리에 기능성 깔창을 끼워서 양쪽에 그 짧아진 하지 길이의 불일치를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만 이것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골반이 선천적으로 불일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골반 자체가.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봤더니 보면은 지금 왼쪽 골반이 더 작아요. 왜냐면은 좌골 결절은 땅바닥에 닿았는데 장골 릉이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잖아요. 이 말은 왼쪽 골반이 약간 작다는 거예요. 아예 약간 작기 때문에 양쪽의 골반을 맞춰주려면 이 골반을 맞춰주려면, 그래서 다리를 오히려 꼬거나 들어서 꼬거나 아니면 이 골반에다가 왼쪽 골반에다가 어떠한 거를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게 되면은 골반의 위치가 알맞게 맞아지는 겁니다. 또는 그 밑에다가 방석을 깔면서 또 왼쪽 골반에다가 또 어떤 물체를 받쳐주면은 그 정도의 높이 때문에 더 골반이 맞겠죠. 이렇게 골반을 맞춰주셔야만 지속적인 충격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표층 척추 기립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내용이 좀 많았죠?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가 5개나 되면서 좀 복잡했는데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느낀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